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저녁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며 기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제128주년 세계노동절 대전 지역 노동자대회가 열려 다양한 문화 공연과 거리 행진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만원 실현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오후 1시 30분에는 대전시청에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마련한 노동절 기념식과 근로자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구소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했고 비정규직 업무 2,497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업무는 연구기술직 1,859개, 행정직 134개, 기능직 504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비정규직 규모가 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경우 429개의 업무 가운데 66%인 283개의 업무를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이번 선거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아성에 각 당 후보들이 도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각각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고르게 구청장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은 모두 현역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대전시장 출마 예상을 깨고 3선 도전에 나선 바른미래당 한현택 동구청장의 아성을 민주당 황인호 후보와 한국당 성선재 후보가 무너뜨리는 이변을 낳을지 관심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한현택 청장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한의학 거리와 연계한 특화 상권을 내놓았고 황인호 후보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민자 역사개발 재추진을, 성선재 후보는 민자 유치와 함께 맛집 등 지역 명소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세 후보 모두 진행 중이거나 소재동 등 남은 지역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중구청장은 두 번의 임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겠다는 민주당 박용갑 현 청장에 맞서 한국당 정하길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최대 관심사에 대해 박용갑 청장은 서대전 광장 내 공연장을 만들고 보육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고 정하길 후보는 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 3자 협의체를 통한 종합계획 마련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실화를 내세웠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여야의 2파전이자 남녀 성대결이 펼쳐집니다.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대덕구에서 한국당 소속 박수범 현 청장을 상대로 여성인 민주당 박정현 후보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인구 감소를 멈추기 위해 박수범 청장은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박정현 후보는 30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 투자, 그리고 임기 내 사회적 기업 50개와 협동조합 100개 육성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한편 산업단지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박수범 청장은 청소차 도입과 공기청정기 보급을, 박정현 후보는 산업단지 벙커CU 사용 금지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에서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직원이 홀로 아파트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다 뇌출혈로 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시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전 서부센터 소속 38살 이모 씨가 혼자서 인터넷 개통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인 지난달 29일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계단에서 쓰러진 뒤 10분 넘게 지난 뒤에야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2인 1조 작업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이자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실적 압박이 부른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형 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안전과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는 또 전국 최고 수준의 방패물 임시 보관과 방패물 무단 폐기, 화재 사고 등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왔는데도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부담만 지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오늘부터 수도권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고 다음 날 예보가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버스 공회전 금지를 비롯해 대형 공사장 31곳의 공사가 중단됩니다. 세종시의 비상저감 조치 기준은 다음 날 예보 농도가 51 마이크로그램일 경우 내려지는 수도권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대전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첫 민간 운영 수소 충전소가 생깁니다. 대전시는 국비와 민간 자본 15억씩 등 30억 원을 들여 동구 대성동 중도가스 충전소에 하루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LPG 충전소와 복합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대전시가 건립을 준비하는 수소 충전소를 포함해 올해 대전에 모두 2곳의 수소 충전소가 생깁니다. 대전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9곳과 수소차 1000여 대 보급 등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관리 매뉴얼 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교차로와 지하차도 등에 눈에 잘 띄는 색깔 유도선을 설치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노면 색깔 유도선이 주행 방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며 계룡 지하차도와 삼천 지하차도 등 15곳에 색이 바랜 노면 색깔 유도선을 다시 칠하거나 추가로 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이른바 다크 웹브라우저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당진에 사는 22살 A씨를 구속하고 국내 이용자 156명을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 브라우저 토르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음란물 유포와 소지는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다크웹에서의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국내 벼 품종 가운데 수확 시기가 가장 빨라 7월 말에 수확 가능한 벼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을 보령 대천농협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5년부터 시험 재배 중인 충남 4호는 일본의 조생종 품종과 국내 육성 품종을 교배한 극조성종으로 기존 품종 중 수확이 가장 빠른 진부올보다 10일 이상, 충남 대표 품종인 삼광보다는 50일가량 수확 시기가 빠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